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416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축구 구국기도회로는 38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현재 코로나19 생물학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세계 인구 690만 명, 미국 인구는 11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규정하지도 못했고 이를 척결할 의지와 계획과 연대를 구축하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매국노 문재인에 의해 옥고를 치렀고 나라는 공산화되었습니다. 8분의 7 권력이죠.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사명을 지고 등장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 공격 불가피하다. 일본의 유엔 사령부 7개 후방 기준은 대한민국 전쟁 억제의 핵심이다. 나토와 쿼드와 오커스 등과의 연대는 한국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등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참 적국, 북한, 중공, 러시아와의 일전도 불사한다는 전쟁 척결 의지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자신감의 배후에 이종섭, 김승겸, 폴 라케메라 대장군들과의 연대가 있고 1월 2일부로 창설한 합참의 핵 WMD 대응본부가 있다고 평가하며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작년도 3월 9일 3구 대선에서 승리하고 당선자 시절에 작년 4월 7일이죠. 이제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첫 미군 기지 방문을 당선인 신분으로 한 것입니다. 저 끈끈한 연대가 오늘날의 한미일 이 3국 군사협력 레짐을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1월 2일부로 합참에다가 4개 본부 체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핵 WMD 대응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은 3스타인데 2스타 제너럴로 선제 공격, 동원령, 계엄령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자신감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이제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걸 연거푸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와 일본 주둔 유엔사 7개 후방기지 중요성 언급을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6월 8일 싱하이밍의 지령을 받았던 8분의 7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이재명 남노당 호남인민공화국은 재발이 저려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이냐? 맞다 이놈아. 이들의 목숨은 이제 시한부일 따름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8월 18일 캠프 데이빗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미사일 근접 탄착, 하와이나 괌이나 샌프란시스코 앞바다나 또는 일본 근해에다가 탄착하거나 땅굴 대량 침투 등 레드라인을 넘어 도발할 경우 선제 공격을 불사한다는 경고가 저 3국 연합 3국 협력 레짐에 담겨져 있습니다. 3국 공동의 목표인 북핵 해결과 더불어 북핵 해결은 3국이 다 해결해야 되고 유엔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이든 오바마 민주당의 내년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쟁 전략과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와 기시다 이 일본 총리 경제 군사적 중흥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타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똑같은 대상을 놓고서 작년 10월 19일, 올해 6월 28일, 그리고 8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종북 주사파, 이게 남로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이 전략, 국가 전략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반국가 세력 중에 작년 12월 2일 날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을 주목합니다. 사실상 시진핑이가 끌고 가고 있고 그의 대리인 그 좌측 중앙에 보이는 저 싱하이밍이 끌고 가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다당제로 분할하면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끌고 갈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중의원연맹이라고 하는 반국가 세력 중에 중한 하당에 빨간 글씨로 쓰여진 국민의힘 35인의 이 반국가 세력에 주목합니다. 강대식이, 강민국이, 권명호, 김성원이, 김승수, 김학용, 김형동, 김희권, 노영호, 박덕흠, 박성중, 백종원, 서범수, 서정숙, 유의동, 유상범, 윤주경, 이달권, 이명수, 이종성, 이현승, 임병헌, 전복민, 정동만, 정희용, 조은희, 주호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춘식, 최영두, 하태경, 허은하, 황보승이, 이들이 이제 국힘당을 둘로 가를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다. 경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왕해군이가 사장으로 있는 저 중국 간첩단이 운영하는 동방명주 비밀경찰서라고 하는 저곳을 들락날락했던 반국가 세력입니다. 김무성, 김태호, 문희상,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김두관, 윤상현, 뭐 저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수괴, 요 인간말종, 형수쌍욕, 5명의 이 자살이나 타살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살인 교사를 했을 수가 있는 요 인간말종 이재명이가 시진핑 앞에 그의 대리인 싱하이밍 앞에서 지령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6월 8일 날 있었던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남로당의 수괴입니다. 8월 15일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관계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회복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폐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에는 맨 밑에 5.18 유공자 가산점으로 군과 경찰과 그리고 공무원, 학교, 기업에 침투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것도 때려잡을 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엔사 국제연대 그리고 안보 강화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나토와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반국가 세력, 5.18 유공자들이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을 척결 없이는 국제연대도 무의미하다. 이것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군 사령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폴 라케메라 대장은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이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지난 4월 7일 날 첫 미군 기지를 방문해갖고 이 유엔 사령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이 안보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 구상을 하게 된 것도 이들과의 대장군들과의 연대가 뒷받침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른쪽 하단에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로 옮겨져서 한미일 공동위협 신속 공조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물, 캠프 데이빗 정신, 캠프 데이빗 원칙, 한미일 3국 협의 공약 등의 중공포위 전략을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김정은은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에서의 제2 5.18 불발에 대해 시진핑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러시아 밀착, 독자적 도발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진핑 중공이 부동산, 금융 등 경제 폭망 돌파를 위해 대만 한반도에서 모험적 군사 도발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 리더십은 이러한 도발을 대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것이 이번 8.18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주제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폴 라케메라, 존 아킬리노, 마크 밀리, 그리고 김승겸, 이종섭 등의 대장군들이 한미 군사 리더십이 완벽히 좀비 대응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빗에서의 3국의 이 협력 체계를 완비한 것은 공동 위협에 신속히 공조하다. 저는 저기에 땅굴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비하고 있다. 환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핵심 남노당의 괴수 이재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 확인하고 계시고, 이자가 6월 8일 지령문을 받아 읽었는데 이것은 7월 27일, 8월 15일 서울 함락하라고 하는 지령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반도에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중공에 있는 로켓군 사령부 그 예하 기지들을 폭파할 준비, 이것을 다 흘려갖고 전쟁을 하려면 하자, 이렇게 해서 막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해병대 전 군사경찰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의 본질을 군에 침투하여 진지를 구축한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세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항명 사건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가 더러 있습니다. 매국노 문재인은 공산화를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 방첩사령부, 군사경찰단 등의 남노당 혁명분자들을 죄다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김호철이 국가경찰위원장이죠. 윤희근이 경찰청장입니다. 경찰대학 출신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기회에 군과 경찰에 침투한 5.18 유공자 세력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서 윤 대통령, 한동훈, 이원석이, 김관진, 윤희근 등 고위 공무원들이 먼저 5.18 유공자 여부를 밝히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5.18 유공자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동훈, 이원석, 김관진, 윤희근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이 그 명단을 감춰야 하는 이유는 제2의 5.18을 도발하기 위함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매국노, 간첩 문재인이가 군사경찰단을 개혁하면서 저자가 5.18 유공자들을 저기에 다 심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을 개혁하면서 국가경찰,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치경찰,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해서 53,339명, 14만 명 중에 38%를 이제 5.18 유공자들이 그 가운데 핵심이 돼갖고 지금 경찰을 38%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TV조선이 보도하고 있는 6월 24일자 조선일보에서의 사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가 됐죠. 국가보훈부 장관님, 당신들이 아니라면, 또 기라면 나는 이렇게 됐다, 나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이 5.18 유공자로 대한민국 제2의 5.18 세력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이제 잡아내지 않으면 모든 이 국제연대가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죄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8.15 경축사와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보여주신 호남인민공화국 척결 의지와 국제연대를 통한 땅굴전쟁 북핵 해결 의지와 그리고 그 실현 능력을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북한 핵무기와 바둑판 땅굴망을 알면 국가 생존 전략과 번영 전략은 선제 공격, 작년 1월 11일, 1월 24일 후보자 시절에 두 번 언급하셨습니다. 평양 점령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91년 1월 17일 걸프전 개전 당시 미군은 후세인이 전쟁을 지휘할 수 없게 적 중심 마비 표적 150개를 집중 폭격했습니다. 150개만 폭격한 것은 아닌데 저것이 집중 관리돼서 후세인을 때려잡은 그 전략이 같던 것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전쟁 지휘를 마비시키는 표적을 500개 플러스 500개라고 가정했을 때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여기에 대한 개념 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목표와 공세와 집중의 원칙을 살려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 서울에 포 한 방 떨어지기 전에 적을 마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하면 선공과는 틀립니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정보를 갖고서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마비전의 성공을 위한 타이밍과 완정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에 포 한 방 안 떨어지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략적 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1991년 걸프전에 등장했습니다. 1988년도에 미국의 전쟁 대학교에서 와든 3세, 존 와든 3세가 쓴 이 논문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슈와츠코프 이 합동군 사령관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이제 150개 표적이 리더십을 후세인이가 마이크 잡고 지휘할 수 있는 곳을 관리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주요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파퓰레이션, 그 다음에 필드 포시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표적이 할당됐다. 그러나 이 국가 군사 지휘부가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한 표적은 150표적이었다. 이 뜻입니다. 이 개념을 받아서 2016년 한국국방연구원 가이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맨 밑에 보면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이걸 UNC, CFC, USFK,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CFC, 한미연합사령부 속에 대한민국 군대가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적으로 중심을 마비하는 작전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Center of Gravity, High Value Target, High Payoff Target, 그리고 Nodal Analysis,
이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의 중심을 마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폴 라케메라 사령관에 의해서 또 김승겸 합참의장에 의해서 다 준비됐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을 받고 갖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8월 10일 날 이제 서울 주변과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군사 지도자들한테 저 김정은이도 국가 군사 지휘부를 들고 때리겠다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놓고서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저자가 저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거대 땅굴 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입니다. 북해군 탱크 배치 현황. 저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밑에 지하철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정전이 있고 경회루가 있고 광화문이 있고 이 자리가 육군 대장들이 이진삼 같은 자들이 김진호 같은 자들이 이제 땅굴 없다. 휴전선 못 넘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마음 놓고 땅굴 기지를 팠습니다. 그것이 이제 3, 4분 내에 대한민국을 정복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밤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곳에 마음 놓고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계룡대 지역입니다. 육해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이죠. 자, 이 육해공군 본부가 저렇게 옥타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헥사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둘레를 이렇게 돌아서 땅굴망을 팠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이 폭약을 섭취해서 팡 터치면 지하 3, 4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올라가서 다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3, 4분 내에 점령한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김정은이고 지난 8월 10일 날 브리핑 자료를 내보낸 서울지역 계룡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한밤에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이성 장군 이상 이 참모들이 기거하는 저기에도 바로 밤에 나와서 다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자, 3군 본부 교회, 육해공군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저곳에 거대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밑에도 기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폴 라케메라 사령관으로부터 또 김승겸 그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인 작년 1월 11일 또 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뿐이다. 극초음 미사일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저 배경에는 땅굴망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 날 이제 합참에다가 핵 WMD 대응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입니다. 저게 이제 선제 공격과 동원령과 계엄령을 준비한 본부다. 이제 7개월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자신감으로 이제 8월 15일 날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를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대우 한번 볼까요? 공직자리 싹쓸이, 각종 고시 5 내지 10% 가산점, 금융 및 대기업 최우선 병력 면제, 금전 혜택,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유공자. 지금 저게 2017년 자로 5,769명인데 2023년 현재 10,000명을 넘었다는 얘기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갖다 붙여줬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저 안에 들어갔을 수 있다. 당신들이 이제는 선언하고 이 유공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민식 장관 보훈처 제가 맨 밑에다가 공적이라고 썼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거부하는 장관 박민식이는 국민의 공적입니다. 왜 유공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박민식이 네가 회개하고 유공자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밝히는 장관이 되고 밝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5.18 유공자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리고 나 이거 반납하겠다. 그리고 5.18은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고 5.18 세력들은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다. 우리의 국가 총력전 태세를 갉아먹고 있는 군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전국 공무원 노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경찰 노조, 전국 경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이 유공자들이 많다.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때려잡지 않으면 국제연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선언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빗 선언은 우리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하여 저 중공을 포위하는 전략이 밝혀졌습니다. 또 북계와 또 러시아까지도 포괄하는 이 국제 연대가 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총력 안보 태세를 갉아먹는 5.18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제2의 5.18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 중에 5.18 유공자 세력들이 군과 경찰과 공무원과 학교와 기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5.18 유공자 세력을 이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한동훈 법무참모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유공자 명단은 밝히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 라고 선언하고 5.18 유공자 세력에 대하여 대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에는 노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조태용, 김규현, 한동훈, 이종섭, 이상민, 원희룡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또 재개할 대한민국의 명백한 3적국은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레짐이, 저는 이제 저 공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레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빗에서 결성되었음을 환영합니다.
한덕수 내각이,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이 우선해야 할 과업은 전쟁 대비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을지 연습하면서 저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껍데기라고 봅니다. 왜? 내부에 적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이 장악한 8분의 7 국가 권력, 입법, 사법, 언론, 경찰 중에 언론과 사법이 돌아오고 있으나 입법과 경찰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게 언론, 사법도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행안부 장관과 내각은 1, 2차 경찰의 난을 53,339명 14만 중에 38% 인민경찰, 저게 전국 경찰위원회에 가담한 자를 말합니다. 인민경찰을 척결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내각입니다. 세 번째, 군사경찰의 난이 전 해병대 경찰단장 박정훈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이 구축한 검수완박 반역질의 여진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 5.18 유공자 명단을 내각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5.18 유공자로 군, 경찰, 공무원 등에 등록된 자들도 공개하고 제2의 5.18에 대비하길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158명을 밟아서 죽이고 독극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 없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께 속였습니다. 대통령이 속인 것이고 내각이 속인 것입니다. 저는 저것을 제2의 경찰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입니다. 저기 핵심에 5.18 유공자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5.18 유공자들은 이제 찾아내어서 그 명단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공적 이해찬이라고 하는 놈, 4.15 부정선거에서 180석을 이제 중공과 짜고서 부정선거로,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가져갔던 놈이 이해찬입니다. 저는 광주 민주 유공자증, 저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나 안 갖고 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이 이제 국가 총력전 태세에 경찰에 들어가서 군에 들어가서 그리고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다 선언하고 대비하는 우리 내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도 지난 2018년도에 열렸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시청 앞에서 저렇게 보수단체들이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5.18 유공자가 국가 총력전 태세에도 경찰을 잡아먹고 이제 군을 잡아먹고 공무원을 잡아먹는 이 반역의 세력, 당신이 말하는 국가 이 적대 세력, 이것을 잡아내는 역사가 있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입니다. 저 양반은 행동하는 보수입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 헌법 소원 냈습니다. 저것을 또 헌법재판소에 있는 저 간첩 헌법재판관들이 또 묵살을 했겠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이 하나의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입니다. 공무원 싹쓸이 하고 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을 받고서 싹쓸이 하고 있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입양 자녀들, 입양해도 그것은 5.18 가산점을 준다. 그래갖고 집집마다, 광주에 있는, 호남 지방에 있는 집집마다 입양을 해갖고 지금 10,000명을 넘어섰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학교와 기업과 군과 경찰과 공무원에 이 공무원 싹쓸이한 자들이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제2의 5.18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한미일 8월 18일 저 캠프 데이빗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이 5.18 유공자들을 이제는 밝히십시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요? 제2의 5.18에 대비해야 되고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닙니까? 당신이 개과천선하여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는 국무총리가 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막중한 일들을 진행하는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을 격려하고 또 칭송합니다. 문제는
5.18 유공자들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쟁 나면 그들이 총구를 돌립니다. 경찰 38%, 53,339명이 대한민국의 군대 배후에다가 총질을 합니다. 군내에 들어와 있는 5.18 유공자 세력, 이 호남인민공화국 세력들이 총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시진핑이가 싱하이밍이가 100명 한중의원연맹을 들고서 가는 핵심입니다. 이걸 때려잡는 국가안보실장이 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 5.18 세력들이 지금 국정원에 와서 다 장악하고 있죠. 당신부터 때려잡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5.18 유공자 가산점으로 들어온 자들을 공개한다. 이거 하는 국정원장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5.18 유공자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당신이 법무부 참모로서 5.18 유공자 밝히는 일에 매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안보를 이석기의 통진당의 한 짓을 보셨죠? 에? 변전소를 이제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기름 탱커 불을 지르고 이게 RO 아닙니까? 혁명 조직 아닙니까? 이것들이 5.18 유공자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대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박정훈 해병대 이 경찰 군사경찰 단장의 이 반역질 보셨잖아요. 국방부의 5.18 유공자를 이제 공개하는 일을 당신이 앞장서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님, 제2의 5.18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경찰 5.18 유공자들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총력 안보 태세가 지금은 무의미합니다. 총력 안보 태세가 무의미합니다. 이것을 의미 있는, 그래서 8월 18일 캠프 데이빗 정신,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해주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국토부와 도시공사, 각 도시마다 있는 도시공사에 5.18 유공자들이 이제 적국의 땅굴을 문을 불도저로 열어줄 자들이 저기에 다 포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부터 나 5.18 유공자다. 4.3 민주화로 해줬더니만 5.18 유공자증을 주더라. 공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5.18 유공자 공개하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당신이 짓밟고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공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5.18을 이 유공자 세력들, 대한민국에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있고 군에도 들어와서 군을 이제 전쟁 시에 마비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덕수 내각 수반, 우리 국무총리를 위해서, 그리고 총 19명의 내각과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 또 김규현 국정원장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8분의 1만의 권력을 갖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면서 8월 18일에는 캠프 데이빗까지 가서 한미일 군사협력 이 레짐을 만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제 총력 안보 태세를 갉아먹는 제2의 5.18 세력이 경찰에서부터 준동하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에도 준동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덕수 내각이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식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제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는 결단을 하고 이것을 내각에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는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0명에 이르는 국가 유공자, 5.18 유공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양자를 드릴 수 있고 이 양자들이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과 그리고 공무원과 대기업과 학교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혁명 제2의 5.18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훈 법무부 참모가 이 일에 전적으로 메어달리는 그 역사 펼쳐지게,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일을 해결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면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또 이종섭 국방장관님, 또 김승경 합참의장님께서 1월 2일부로 합참에 신설한 핵 WMD 대응본부는 땅굴 및 핵 대비, 선제공격 계엄령 동원령 관련 재반 작전 계획과 예규와 포고령 등을 수립했다고 평가합니다. 외부의 적은 북한, 중공, 러시아이고 내부의 적은 인민경찰, 인민공무원, 인민군인입니다. 저거는 뭐 명백합니다. 5.18 재가입법을 20년도 12월 9일 날 이제 땅땅땅 쳤죠. 저 남노당이 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5일부로 저것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5.18에 북괴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7천만 원 이하 7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가는 저 5.18 재가법을 저 남노당이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이 매국노가 만들었습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문재인은 5.18 유공자가 가산점 혜택으로 제2의 5.18 세력을 인민경찰, 인민공무원, 인민군인에 심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에 5.18 가산점 혜택으로 들어온 자들을 공개 격리해야 합니다. 해병대 군사경찰단 박정훈의 반역적 행위를 기회로 제2의 5.18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 데이비스 3국 군사협력 레짐도 제2의 5.18 세력이 제거되어야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5년 12월 달에 김영삼이는 5.18 폭동을 대법원에서까지 폭동이라고 된 것을 민주화로 바꿔줬습니다. 그게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그 삼풍백화점이 내리면서 저기에 협조한 자가 그 당시 박지원이라고 하는 남노당의 저거였죠. 대변인, 부대변인인가 대변인이었고, 김무성이는 그 당시에 내무부 차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공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지원과 김무성이가 95년 12월 달에 민주화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반드시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유공자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21년도 1월 달에 재갈법, 이제 민주화를 가지고 폭동이었다, 북괴군 내려왔다 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시범 케이스로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 지만원 박사님을 윤석열이가 집어쳐넣습니다. 왜? 그가 갖고 있는 검찰이 그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그 짓을 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지만원 박사님은 사면에 8.15 사면에서도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18 유공자가 아닌가. 유공자면 어떻습니까? 나 이거 몰랐다. 그리고 유공자라면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이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2의 5.18이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8월 21일 날 을지 국무회의를 월요일 날 주재를 하셨습니다.
나흘간 을지 훈련을 했는데 국가 총력전 역량을 향상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왜? 5.18 유공자들이 경찰에 들어가 있고 군에 들어가 있고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국가 총력전 역량을 향상시키자 하는 것은 공연불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18 유공자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5.18 유공자라면 왜 5월 17일 날 신현학이 사형, 서울대학교 이 모의 재판에서 신현학이 사형, 그 다음에 전두환이 무기징역, 이걸 때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5.18, 그 당시에 내가 광명으로 도망갔노라 당신 입으로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18 유공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러나 5.18 유공자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다. 이제 선언하고 치고 나가는 대통령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님, 5.18 유공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오늘 이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님, 당신이 지휘하는 군 부대에 이 5.18 유공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검수완박법을 하면서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군사경찰단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 있는 경찰청으로 넘겨라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군사경찰단을 통해 갖고 이제 제2의 5.18을 일으킬 때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왜? 군사경찰이니까. 폴 라케메라 연합사령관님,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 이것을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박종환, 이종호, 정상화, 안병석, 전동진, 신의원 대장님들, 대장군님들 5.18 유공자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중에 5.18 유공자가 있으면 나 5.18 유공자증 반납한다.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해병대 내에서도 5.18 유공자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부사관들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9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전쟁 준비와 계엄령 선포와 선제 공격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폴 라케메라 사령관과 함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군사 참모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가 군사 전략 개념을 저가 확실히 갖게끔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국가 총력전 태세입니다. 남노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저들이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알았을 때는 이것을 이제 대비하는 그 역사가 10명의 대장군들에 의하여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군에 들어와 있는 이제 5.18 유공자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들은 제2의 5.18을 위하여 계획되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 김승겸 합참의장과 이종섭 국방장관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대장군들과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 수구이하여 진행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이제 해병에 있는 해병 군사경찰단장 박정훈이로 하여금 이제 제2의 5.18 세력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제는 아버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군대가 총력 안보 태세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율법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땅굴 및 핵 대비 전쟁 계획 진화를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 착실히 추진 중인 폴 라케메라 유엔군 사령관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빗 3국 협력 레짐의 중심에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 임무와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것에 눈을 뜨고서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 공격 불가피하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제1번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전쟁 억제의 핵심이다 라고 천명케 한 폴 라케메라, 이종섭, 김승겸 이 대장군들의 팀웍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공, 북한, 남노당 세력이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미군의 대장군들의 신속 적확한 데프콘2로의 전환과 계엄령 동원령 선포 조언과 선제 공격 시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미연합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폴 라케메라 사령관과의 연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군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셋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5.18 세력, 제2의 5.18 세력, 제2의 5.18 세력의 중심에 5.18 유공자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개가 저기에 그래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캠프자마 육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그 다음에 저 밑에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후텐마 해병대기지, 이 7개가 대한민국 방위에 중요하다. 전쟁이 나면 여기에서 이제 후방 지원이 이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전 국민에게 알게 하셨고 이것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이제 향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 DC에 들어가서 하시고 워싱턴 선언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클리어 컨설터티브 이 레짐을 만듭니다.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이 레짐을 만들어 갖고 이제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가 만일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위협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YTN이 보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핵 선제 공격은 이제 명문화한 것은 김정은이가 했습니다. 김정은이 배후에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선제 공격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2년 10월 달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집니다. 9월 달에 이제 왼쪽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미국의 정찰기가 확인하고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미사일을 싣고서 소련에 이것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프콘2를 선언하는 장면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과 기시다의 한미일 3국 정상의 이 공약, 저는 한미일 3국 협력 레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기에 대비하는데 그 배후에는 땅굴 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용호동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 이제 부산 이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포획할 수 있다.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켄터키함이 입항한 장면입니다.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이게 핵탄도 유도탄 잠수함이 입항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용호동 지하에 자리 잡은 북해군 땅굴 기지로부터 특수군이 들어와서 포획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항상 대비하는 미국의 대장군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 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1년도 8월 15일 가불이 넘어갈 때는 국가 반역적인 이 조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이제 오바마, 바이든, 그다음에 블링컨, 오스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갔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이 7월 27일 날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이제 유혈 사태를 만들고 무장 반란을 할 수 있었던 것을 7월 22일 날 닷새 전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한반도에서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이것을 막았습니다. 환영하며 이제 9월 달에 바뀌기 전까지 이제 전 세계의 전쟁을 잘 관리하는, 이것을 잘 조언하는 합참의장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찰스 브라운 신임 미 합참의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 아큘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군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가 군사 전략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공과 러시아와 저 북한의 3자 동맹을 격파할 수 있는 이 유엔 사령부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혼하게 꿰고 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메라 사령관과 이종섭 국방장관과의 연대가 만들어낸 지식적, 지혜적인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의 전쟁을 예방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부로부터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 여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5.18 유공자 세력이 제2의 5.18을 획책하며 제3의 경찰의 난을 획책하며 경찰과 군에, 그리고 공무원에,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대기업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폴 라케메라 사령관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전쟁에 있어서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내부의 적을 때려잡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16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기도회 용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